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는 3P 수학에서 총괄 팀장을 맡고 있는 차재호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저희 썸머스쿨 관련한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약 1시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여름방학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이 이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매일, 매주, 매월 반복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수학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P 수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는데, 먼저 어쨌든 이제 1학기가 끝났죠. 1학기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기말고사가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는 학교들이 한 3-4개 학교 정도 이렇게 남은 상황인데, 25년 1학기가 조금은 많은 변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잠깐만 조사를 해볼까요? 고1 손 들어보세요. 고1. 내려주시고, 고2 손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고1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5월 달에도 한번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입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딱 끝나고 나서 시험지 봤을 때 모든 학교들이 다 쉽게 나왔습니다. 신성 정도를 제외하고는 배경도 그렇고 부흥도 그렇고 평촌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시험이 무난하게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1등급 컷이 93점 10%인데도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중간고사는 이제 교과서나 부교재 중심의 출제가 많았고, 예측했던 대로 4% 1등급이 아니라 10% 1등급이다 보니까 최상위 변별력 문제는 거의 사라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난도 킬러 문항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조금 높은 거죠. 아주 높은 거 말고 조금 높은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자,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말고사는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보다는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단원이 변했죠. 1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아실 텐데, 기말고사 때 이제 경우의 수, 순열조합, 요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 요쪽 파트가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굉장히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이 원래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시험을 풀 때. 그래서 경우의 수 순열조합도 동일한 난이도의 중간고사 단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단원이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난이도라고 하더라도 경우의 수 순열조합 문제가 푸는 시간이 월등하게 더 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도했던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등급이나 이런 부분은 좀 사수를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좀 토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0점 받았던 친구가 2개 틀리고, 그 다음에 하나 틀렸던 친구가 3개 틀리고, 약간 이런 식의 경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 좋게 좀 찍어서 잘 맞춰가지고 점수가 좀 잘 나온 친구도 있고, 요렇게 좀 약간 엎치락 뒤치락 했었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는 이제 기말고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어쨌든 출제자의 입장에서 교육 과정이 바뀐 첫 해이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무난하게 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성적 결과를 보니까 막 1등급 컷이 너무 높고 10%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너무 높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때 한번 테스팅을 해봤는데 또 우수수 떨어진 거죠. 그냥 하나 예를
알려드리면 그냥 요거는 학교 내부 자료인데 배경고 1학년 같은 경우가 중간고사가 제가 전에 듣기로는 1등급 컷이 93점이었거든요. 10%가. 네, 10%가 93점이었는데 요번에 기말고사가 75점입니다. 네, 크죠. 네, 학교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통해 가지고 이제 들은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난이도를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수능이 처음 바뀌었을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학기 과정에서는 1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조금은 난이도가 안정화돼서 출제되지 않을까, 네,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입니다. 고2가 요새 그냥 제가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요 동네 학교들이 미쳤어요. 네. 특히 부흥고 2학년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저희가 좀 2학년이 많거든요. 네, 부흥고가 많아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따가 문제 몇 개 보여드릴 건데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내신이, 저는 이런 말을 쓰는데 수능형 내신이 되는 거예요. 수능형 내신. 뭐 국어로 말씀을 드리면 국어에서 왜 교과서 지문이 있고 학교 뭐 프린트 지문이 있고 범위 외에서 나오는 지문이 있잖아요. 국어 설명회들 가보시면 항상 그 얘기 하시잖아요. 외부 지문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수학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신에서 정말 내신에서만 나오는, 수능에서 절대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번 범위에 뭐가 있었냐면 원리합계라는 게 있어요. 돈 계산하는 거, 이자 계산. 그게 옛날에는 한 10개 학교 중에서 한 6개, 7개 정도가 한 문제 정도는 늘 출제가 됐는데 올해 제가 내신 대비를 막 해보면서 보니까 원리합계 안 낼 거야, 원리합계 안 낼 거야, 이거를 항상 1, 2주 전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수업 다 열심히 해놨는데. 근데 한 10개 학교 중에 8개 학교가 원리합계를 안 냈어요. 네. 그럼 그 경향은 뭐냐? 내신도 너무 내신틱한 거 안 내겠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수능형 내신, 수능의 기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 내신 시험 준비하고 평가를 하겠다. 근데 제가 여기에는 안 써놨는데 수능형 내신의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실력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수능형 내신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 입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이랑 내신은 원래 성격이 다른 시험입니다.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대학교에서 공부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수능이라서 처음 보는 문제를 해석하고 거기서 뽑아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워서 답을 내는, 이게 수능이라면 내신은 학교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열심히 잘 들으면 되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는 욕을 많이 하는데 이건 설명회고 또 녹화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순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흥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부흥고가 교과서만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학교 프린트 하나도 없고요, 부교재 하나도 없고요, 교과서만 수업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재미가 없대요. 지루하죠. 교과서 문제 그래봤자 얼마 어렵지도 않으니까. 근데 시험은 그렇게 내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그게 왜 문제냐면 중간층 애들이,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이 내가 열심히 내신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네? 아, 내신 안 해야겠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원래 내신은 성실하고 학교 수업 열심히 잘 듣고 노력하고 이런 친구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 시험인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은 고난도 문제는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독특해요. 네. 2학년 어머님들은, 1학년 어머님들도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EBS 관련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부교재에서 EBS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죠. 중위권, 중상위권, 상위권이 그냥 솔리드하게 고정화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내신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더디게 오르네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죠. 자,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내신을 준비하면 수능도 나 준비하고 있구나. 뭐 2학년 범위가 수학원, 수학2 이렇게 나가니까 수능의 출제 범위죠. 네, 그러니까 내신 열심히 준비하면서 알아서 수능이 되는 거고 그냥 뭐 내가 내신을 정말 잘 받아야겠다 뭐 혹은 정시 쪽을 미리 좀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신 공부 열심히 하면 수능 알아서 잘 대비가 된다. 그리고 나를 평가받는 객관적인 지표가 된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공부를 통해서 개념, 유형, 그 다음에 알아서 모의고사 기출까지. 왜냐하면 내신 대비하다 보면은 결국은 모의고사 기출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까지 자연스럽게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을 정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중학습이 문제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그 문제가 갖고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학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능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고 특히 미적하시는 분들, 미적을 선택할 예정인 친구들은 수학2가 미적의 판박이에요. 수학2가 뼈고요. 미적이 살이에요. 함수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적을 선택할 건데 수학2가 흔들린다? 그러면 미적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2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2학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예시들을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요게 이제 우측에 있는 게 배경고 1학년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 똑같죠? 초콜릿 개수만 다릅니다. 네.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어머님들 잘 기억하세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뭐냐면 이 문제 학교 프린트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학교 프린트 주거든요. 배경고는 이 문제가 있고 이렇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유형. 이게 제일 내신 대비하기 편한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이것만 풀면 이 푸는 법만 알면 되거든요. 이해 안 하고 외우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근데 이렇게만 준비하면 문제가 뭐냐? 수능을 못 봅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 애들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이 문제 보면 당연히 이렇게 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게 부흥고 2학년 중간고사 문제고요. 이게 2022년 3년 전이죠. EBS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제가 자료집 이 PPT는 제가 인쇄는 안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내일 저희 홈페이지에 다 공지를 할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PDF로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랑 문제 읽어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해요. 자, 근데 혹시 그 첫째가 이미 대학에 가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EBS 수능 특강은 누가 푸는 거죠? 몇 학년이 풀죠? 몇 학년이? 고3이죠. 그리고 EBS 수능 특강은 계속 있나요? 아니면 매년마다 새롭게 나오나요? 매년마다 새롭게 나오죠. 그럼 그 말은 절판된다는 얘기예요. 25년이에요. 22년이에요. 애들이 어떻게 알아요, 이거? 이건 대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저는 갖고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2016년도부터 EBS를 다 갖고 있는데 모든 파일을 다 갖고 있지만 이거는 솔직히 저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맞췄다.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2022년 수능 특강에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했으면
잡혀가죠. 부정적 인식이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데 또 있어요. 똑같아요. 이거 뒤집은 거거든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자, 제가 1번 유형이랑 2번 유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유형은 문제 그대로 나옵니다. 프린트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안 바뀌어요. 그러면 내신 대비하기 정말 쉬운 거예요. 그거는 누가 실수 안 하고 누가 빨리 푸나의 싸움이에요. 그게 오리지널리티 내신이에요. 학교에서 준 거를 기반으로 내는. 전통적인 내신이라면 최근에 몇몇 학교에서 보여지는 흐름은 이거는 대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자체의 수학적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다니냐에 따라서 막바지에, 시험 막바지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되는 기간에 대비법이 달라집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었고, 요 자료는 뭐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 건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네, 나왔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학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저희 학원이 이제 좀 궁금하시고, 이제 뭐 홈페이지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했나, 요거를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자, 일단 제가 소개해 드릴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의 어떻게 보면은 모토입니다. 체계적인 반복. 그래서 저희는 매일 반복하고요, 매주 반복하고요, 매월 반복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 기간에 들어갔을 때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대비가 들어가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일부러 제가 아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드린 거예요. 1번 유형과 2번 유형의 학교를. 그러면 우리 친구가 1번 유형의 학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외울 정도로 학습이 들어가야죠. 반대로 2번 유형의 학교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의 수학적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리지? 이거에 초점을 맞춰야죠.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면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오셨던 분? 네. 이게 이제 조금 작아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가 망각곡선 이론이라고 해서 만든 건데요. 뭐냐면, 좀 그림이 조금 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람이 공부를 하면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알면 10분이 지나면 절반을 까먹는데요. 요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일이 지나면 70%를 까먹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그거보다 더 까먹고 남은 건 결국 한 20%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그럼 오늘 수업을 듣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까지 수업이 한 보통은 3일 텀 이 정도가 되죠. 근데 복습이 안 되면 까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까먹습니다. 네. 내가 이거 지난주에 풀어준 문제잖아. 그래요? 다시 적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 기억력을 끌어올려야 된다. 요게 이제 이 심리학자가 주장한 이론인데, 교육학이나 뭐 심리학에서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 친구들을 관리하냐?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매일 수학 리핏이라고 해서 매일마다 문제 푸는 습관을 확립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어머님들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서 우리 N수생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셨나요?
네, N수생 친구들 공부하고 있는데 N수생 친구들은 아침에 7시 반에 등원을 해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 뭐 특강이나 자습하고 밤에도 자습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N수생들을 가르쳐보고 담임도 해봤었지만 N수생 친구들이 하루에 평균 수학 문제를 몇 문제 풀까요?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 3, 4등급 이상이다. 수능 기준으로. 그럼 그 친구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문제 풀까요, 어머님들? 최소 6, 70문제입니다. 매일. 그게 초반에는 당연히 힘들죠. 2월, 3월 이때는 힘든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최근에 6평 있었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여름 되고 아이들이 한 사이클이 돌고 그러면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하루에 모의고사 3개 풀어요. 네. 아예 그냥 날 잡고. 그렇게 됩니다. 그 친구들과 경쟁하는 거예요. 고3 친구들이. 그러면 제가 여기서 착안을 한 건데 저희 프로그램이 저 매일 수학을 왜 만들었냐, 우리 뭐 재원생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이거를 매일 수학을 하는데 아침에 보통 정말 뭐 아침에 불가피한 일이 있지 않으면 보통 몇 시에 보내냐면 아침에 9시 이전에 보내거든요. 네, 아침에 9시 이전에 카톡으로 보냅니다. 단톡방에 문제지를 올려요. 매일마다. 네. 아침에 해서 그럼 우리 친구들이 그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아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저희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온라인 프로그램에다가 답안을 입력을 합니다. 그게 하루 루틴입니다. 그게 하루 루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거는 제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저도 보통 이제 학원 선생님들의 스케줄이 밤 10시에 수업 끝나고 저도 이제 가면 저희 뭐 와이프도 있고 제 딸내미도 있고 이제 딸내미가 이제 돌이거든요. 놀아줘야죠. 네. 물론 자고 있지만. 네. 그럼 아침에 근데 제가 보통은 학원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세요. 네. 보통은. 근데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냐? 딸내미가 깨워요. 5시 반이면 해 뜨면 일어나요 요새. 근데 제가 이걸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N수생들 가르치면서 그 성적 향상을 봤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 재학생 친구들한테 접목하면 어떨까? 항상 그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상담할 때 제가 3, 4년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들 상담할 때 제일 큰 고민이 뭐였냐? 우리 아이가 내일이 이제 수업이면 그 전날에 숙제를 몰아서 한다는 거죠. 어머님들이 다 답답해 하시는 고민이죠. 근데 그게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사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깨주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일주일에 50문제 푸는 거를 하루에 8문제 푸는 걸로 바꾸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매일마다 문제 푸는 습관이 잡히면 적어도 8문제, 뭐 난이도가 좀 높으면 6문제 낼 때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습관이 잡히면 나중에 고2가 되고 고3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학년이 올라갔을 때 양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 습관이 잡혀 있으면. 하루에 8문제 풀던 거를 하루에 30문제로 늘리고.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0에서 30으로 가는 건 되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반에 이거를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고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6문항에서 12문항씩을 출제를 해서 저희가 온라인 관리를 다 하고 학생은 PDF 파일을 받아서 풀고 답안을 제출하고요. 그 답안이 온라인에 다 기록이 되고 요새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온라인에 기록이 되면 우리 친구들의 누적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저희가 클리닉 시간에 재호야, 너 이 부분이 많이 틀렸네? 이것 좀 더 해볼까? 이렇게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매일 수학 리핏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간지인데요. 주간지는 저희 입구 쪽에 아까 오시다 보면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교재책 저희가 진열을 해놨습니다. 주간지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간 학습 교재입니다. 숙제입니다. 그 숙제를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풀어올 수 있게 이 주간지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매주 한 권씩 과제책을 배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각반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를 하셔가지고 꼭 정리해야 되는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서 풀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음 주 수업 때 와서 제출하고, 그럼 저희가 검사해가지고 그것도 기록 누적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클리닉 때 보완하고, 요게 이제 매주 반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세 번째 매월 반복인데, 매월 반복은 저희는 모든 커리큘럼이 4주 단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썸머스쿨 여름학기가 시작하면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4주에 걸쳐서 한 학기 진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고1 친구들은 공통수학 2가 끝날 거고요. 고2 친구들은 수학 2가 끝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다음에 저희가 광복절 이후부터 내신 정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내신 정규 4주 동안은 다시 중간고사 범위만 심층적으로 4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이, 이번 중간고사는 한 3주 정도 잡힐 것 같은데, 그래서 파이널이 3주 정도 잡혀서 다시 한번 중간고사를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7월 달에 시작을 하면 중간고사 때까지 중간 범위는 3번을 보는 겁니다. 이게 저희의 큰 틀의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브로셔에도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고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 까먹기 전에 또 하고 또 하고 다시 반복하고 매일 하고 매주 하고 매월 하면 기억이 잊혀지는 속도가 서서히 늦춰지죠. 그래서 점점 쌓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 학원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진행되고 있는 예시, 그래서 매일 수학 리필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친구 했던 결과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지도 이렇게 책자로 나갑니다. 그래서 책자로 나가고 저희 걷어서 저희 담당 조교가 다 입력을 해요. 그걸 다 입력을 하고 온라인에 다 누적이 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방학 기간에 다음 학기 진도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 중간고사 범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반복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때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지금 2달 사이에 약 한 2달 반 정도 되겠네요. 9월 말까지 해서 중간고사 범위는 3번 반복을 하는 걸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별 내신 대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교별 전문반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데, 수학은 학교별 전문반 하는 학교들이 좀 한정적인데,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학교가 부흥고입니다. 그래서 부흥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학교별 전문반을 점점 확대하고 있고요. 학교별 전문반은 내신 정규 과정, 그러니까 방학이 끝나고 나서 8월 중순이죠. 광복절 이후부터 학교별 전문반 수업이 필요한 친구들은 따로 분할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이나 시간표는 그때 이제 여름방학 중간에 공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학교별 전문반이 있는 학교는 특색이 명확한 학교를 저희는 학교별 전문반 운영합니다. 그럼 특색이라는 건 2가지인데, 첫 번째가 부교재 중심의 학교. 예를 들어서 신성고라든가 안양외고라든가 이런 학교들. 근데 사실 신성고는 부교재 달달달달 반복한다고 점수 나오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정말 집중적으로 제대로 학습하면 점수가 나오는 학교들은 저희가 학교별 전문반으로 빼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학교 수업과 전혀 관계없는 시험이 나오는 학교들, 부흥고. 네. 빼야 돼요. 이 친구들은 뭐냐면 학교 이게 아니라 본인의 그 실력 역량을 늘려주고,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거 할 때 다른 거 좀 추가적으로 해서 주제 학습하고, 뭐 제가 보통 부흥고 수업할 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도 오늘은 예를 들어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확실하게 끝내자 라고 하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쉬운 거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제가 다 해줘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 뭐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쉽게 말하면 수능형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필요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학교별 전문반을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리핏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요거는 시험 마지막 파이널 기간에 진행을 하고, 이때쯤 되면은 학교에서 주는 자료들이 다 확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확정이 나고, 시험에서 들어가는 거랑 빠지는 게 확정이 납니다. 그게 보통 시험 2, 3주 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정보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백운고가 프린트가 나왔네? 그러면 그 프린트 저희가 입수해서 스캔 떠가지고 어디서 나온 건지 출처 분석해서 변형 문제 만들어가지고 학생한테 다시 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이널 리핏 자료는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프린트가 나와야지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이널 기간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 학교별 파이널 리핏의 핵심은 철저하게 이 친구는 학교 수업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제가 지금 힘들어서 한숨 쉰 게 아니라 한 5년 만에 최근에 했던 내신 대비 중에 기말고사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왜일까요? 난이도가 높아서? 시험이 이상하게 출제돼서? 아니면 뭐 제 시험을 봐서? 아니고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1학년 친구들이. 네. 교육과정이 바뀌면 뭐가 없죠? 기출이 없죠.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문제 적중은 못하더라도 제가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실전 감각을 높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배경고를 다녀요. 배경고 다니는데 그냥 대충 시험지 만들어가지고 풀어봐 이게 아니라, 배경고가 요번에 서술형이 없었다가 올해부터 나왔거든요. 서술형 문제 넣어줘야죠. 네. 근데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한글 파일 거의 한 테라바이트 정도 되는, 거기서 다 찾아요. 비슷한 걸. 그래서 시험지 하나 만들어줘요. 그거를 우리 친구들한테 거의 한 최소 2회에서 3회분씩은 제가 고1 친구들은 다 만들어줬습니다. 학교별로. 문항수 똑같이. 근데 저는 내신 대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신은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불과 한 2, 3주 사이에 제가 만든 시험지만 거진 한 60개?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서 똑같습니다. 고1 친구들은 2학기도 시험 범위가 다르죠. 또 만들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고2 친구들은 이제 좀 예전 기출이랑 비슷하게 출제되는 학교는 예전 기출 좀 풀어보고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기조가 확 바뀐 학교들은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맞춰가지고 만들어주는 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학교별 전문반은 저희가 부흥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 요게 이제 그냥 공부하는 거 제가 찍어 놓은 건데, 부흥고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파이널 리핏인데, 이제 배경고 같은 경우가 프린트가 나왔으니까 프린트 나왔네? 그러면 요게 프린트 문제, 요게 변형 문제,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자랑을 하면, 제가 원래 자랑하는 거를 잘 안 좋아하는데, 직전 보충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시험 전날 했거든요. 시험 전날 이거 2번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짝짝짝짝.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건데요. 이거는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이들한테도 얘기한 게, 이거 똑같이 나왔다고 네가 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올 만한 주제를 이제 좀 학습을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이널 모의고사.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학교별로 공통수학원. 그 다음에 배경고가 어제 제 시험 봤거든요. 문제 오류 있어가지고. 제 시험 봤어요. 한 문제 오류 있었어가지고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TMI지만 그 문제를 외부 학교 학생이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배경고생이 아니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외부 학원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그거를 찔러가지고 다시 제 시험을 봐서 시험이 다 끝나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데, 갑자기 1교시부터 제 시험 오늘 딱 본다고 그래서 배경고 친구들,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불러가지고 이제 해서 어제 했었는데, 어제 만든 자료입니다. 어제 만든 자료. 근데 제 시험이 은근히 있습니다. 제 시험 은근히 있으니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컨텐츠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저희가 일단 첫 번째 기출은 저희는 해설 작업까지 다 해서 해설지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손글씨 해설 이런 거 끄적끄적 말고요, 실제 문제지처럼 해가지고 해설 작업을 다 해서, 저 앞에도 이제 샘플로 있는데, 교재 보시면은 이제 기출 분석서라고 해가지고 보시면 모든 기출 문제에 대한 해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다 작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컨텐츠. 그래서 모의고사 컨텐츠는 원래 기출 문제에다가 이제 숫자 변형, 형태 변형, 유사 주제 문항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외부 우수 컨텐츠. 그래서 조금 이제 수학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수능 책은 아니고 약간 내신 스타일로 이제 좀 외부에서 만드는 컨텐츠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치동이나 목동이나 이런 데는 요새 좀 핫한데, 평촌 지역에서도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백미, 공양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뭐 자료가 좀 부실해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뭐 이런 거는 없는 학원이기 때문에, 자료적인 거는 굉장히 하고,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올해 상반기죠? 올해 상반기 지금 이제 했는데, 상반기에 요 교재 작업하고 하는 데만 거진 한 2,500 정도를 학원에서 투자를, 맞죠, 원장님? 네, 저희 원장님이신데 학원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 학교별로 마지막에 주는 자료들까지 있고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이제 요거는 이제 썸머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썸머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생활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언제 사진이냐면 저희가 윈터 했을 때. 근데 여기 시간이 좀 작은데요. 요게 몇 시냐면 9시 14분입니다. 밤. 학생들 되게 조용하게 잘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 상주하시는 학생관리 선생님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친구들 다 조용하게, 차분하게, 졸지 않게 공부 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사진도 윈터 때 사진입니다. 윈터 때 사진인데, 요게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 받아가지고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 질문 남아서 받고 계시고, 요게 이제 시계가 좀 작은데 요게 9시 25분 밤. 저희 남아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 저희가 자체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제 모의고사 보고 오답 정리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저희 이제 입시 설명회 5월 달에 했던 입시 설명회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P 수학 TV 보시면은 저희 설명회 했던 거 지금까지 아까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동탄국제고 친구 영상까지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네, 유튜브에다가 3P 수학TV 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네,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앞으로 3핏에서 벌어질 놀라울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보셨죠? 네, 보셨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예비고1 때부터 배웠어요. 예비고1 때부터 배워서 2021년 12월에였습니다. 네, 코로나 한창 심할 때 그때 와가지고 동탄국제고가 제가 처음 가르쳐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동탄국제고를 처음 가르친 친구가 이 친구인데 한 명 있었고요. 첫 해 시작해가지고 계속 내신 대비를 해줬죠. 네, 3년 동안 한 명이었어요. 네,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봐주고 3학년 수능 볼 때까지 네, 계속 봐줬는데 잘해요. 근데 잘한다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머리가 비상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영상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기복이 없습니다.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서울대를 내신으로 보낸 수능 말고요. 아이고 종이 이렇게 네. 네. 종이 너무 세게 치네요. 자, 네. 다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서울대를 제가 내신으로 보낸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정의 동요가 없습니다. 로봇입니다. 시험 어떻게 봤니? 나쁘지 않았어요. 네.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제잘제잘 얘기한 적이 수능 끝나고 대학 합격하고 처음으로 선생님 저 라섹했어요. 네. 사적인 얘기가 그게 처음이었어요. 네. 3년 동안.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신을 잘해요. 반대로 그러면 수능으로 서울대 간 친구들은 어떠냐? 사인 함수 아시나요? 와, 수능으로 정시로 스카이 이상 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성적 사이클이 어떠냐면 이거예요. 네. 6월 끝나면 해피했다가 9월 끝나면 거의 세상을 잃은 것 같았다가 수능 끝나면은 이렇게 되고 네,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학년 친구들 자제분들을 드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친구 성향이 어떤가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썸머스쿨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규반은 똑같습니다. 학기 중 시간표와 동일하게 진행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 전 과정을 실력별로 해서 4주 동안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력별로 반편성이 되고 컨셉이 좀 있는데 1%반은 자이스토리를 4주 안에 끝낼 겁니다. 2학기 과정을. 그리고 4%반은 개념이랑 유형을 많이 반복해서 확실하게 잡아놓는 걸로 하고요. 10%반 같은 경우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연산이 약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기초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건데 정규반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저희가 이제 고1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1 정규반은 이제 3개 레벨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3개 레벨로 나눠지는데 1% 클래스, 4% 클래스, 10% 클래스가 있고요. 1% 클래스가 이제 심화반인데 심화반은 컨셉이 명확합니다. 4주 동안 자이스토리 한 권을 끝낼 겁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교재 보시면은 이제 필수 유형이라는 게 있고 뒤에 서술형 있고 1등급 고난도 이렇게 3개가 이어져 있는데 다 할 겁니다. 네, 4주 동안 자이스토리만 완벽하게 다 끝내는 게 이제 1%반이고요. 그 다음에 4%반은 이제 교재가 2권이 나가는데요. 개념서랑 유형서 이렇게 해가지고 2개가 나가서 아마 문제풀이 양으로 봤을 때는 4%반이 제일 많이 풀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이 많이 좀 있는데 중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2학기 과정을 좀 까먹은 친구들이 많아요. 까먹은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하면서 유형을 좀 하는데 이제 좀 그래도 중상위권 친구들은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연습을 시키는 게 4%반의 컨셉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반 같은 경우가 이제 중위권 친구들, 그 다음에 기초가 좀 많이 약한 친구들 대상인데, 여기는 이제 좀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막 한 번에 몰아쳐서 많은 양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2단원을 공부했으면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대신에 뭘 많이 시킬 거냐면 계산 연습을 정말 많이 시킬 거예요, 방학 때. 10%반은. 왜냐면 고1 이제 2학기 과정의 첫 단원이 도형입니다. 평면좌표,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이쪽인데, 이쪽 계산은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랑 비교하면 어나더 레벨이에요. 공식 외우는 것부터가 애들한테는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계산 맨날 틀리고. 그래서 여름방학에 이거를 안 해놓으면, 기초가 약한 친구들은 이 계산 잡는 걸 안 해놓으면 복구가 안 됩니다. 푸는 족족 틀리거든요. 알고 있어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3개 레벨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제 레벨 테스트랑 상담을 통해서 반편성을 할 건데, 레벨 테스트는 저희가 내일부터 예약을 받아서 내일 이제 오후부터 내일 오후부터 이제 예약을 받아서, 레벨 테스트는 저희 이제 정규반 등록해 주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 기간은 내일 오후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왜냐면 저희가 13일부터 이제 정규반 수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잡혀 있고, 레벨 테스트는 1학기 과정이 15문제, 2학기 과정이 10문제입니다. 고1, 고2 공통으로. 그래서 2학기 과정을 만약에 선행이 아예 안 돼 있다? 그럼 안 풀면 됩니다. 네. 근데 1학기 과정을 보는 이유는 뭐냐? 이 친구의 수학적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정교한 반편성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2입니다. 고2는 조금 더 세분화가 됐어요. 고2는 이때쯤 되면 나 수시할 거야, 정시할 거야가 명확해지는 시기이긴 해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신을 버린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혹시 2학년 학부모님들 중에 내신 버린다고 애가 선언하잖아요. 그럼 수학만큼은 뜯어 말리세요. 왜냐면 늘어져요. 아이들이 늘어집니다. 이따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애들이 공부한다고 하죠. 말은 청산유수예요. 뭐라고 하나요? 정시 준비한다 그러면 메가패스 끊고, 교재 이만큼 시키고, 현우진 풀커리 타고, 과탐은 해가지고 뭐 물리 선택할 거면 102번 풀커리 타고,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뭘 안 하죠? 공부를 안 해요. 아니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신을 버렸으면, 학교 공부 안 할 거면 수능 공부라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정말 안 합니다. 왜요? 500일 남았거든요, 아직. 50일 남아도 여유 갖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요 사항은 이제 중점적으로 어디 둘 거냐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시에 집중하는 반은 2학기 과정만 집중적으로 할 거고요. 정시반을 제가 새로 만들었는데, 정시반은 수투랑 미적을 같이 합니다. 이 반은, 고2 친구들은. 그래서 하루는 수투하고 하루는 미적을 같이 합니다. 선생님 저 미적 처음인데요? 괜찮습니다. 수열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이 나가는 게 정규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 정규반 같은 경우는 약간 중위권, 중상위권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뭘 할 거냐면 수투랑 수원을 합니다. 수투랑 수원을 반복하면서 하고, 수학원은 진도를 다 나갔죠.
학교 시험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EBS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수험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물론 내신 기간 파이널 때는 내신만 합니다. 수투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같이 나간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4프로 클래스 수시반 같은 경우는 내신 집중반 해서 이렇게 저희가 3개 레벨로 나눠져 있고, 저희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시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 있고 수학 2에 집중하는 반, 그 다음에 10% 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2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10% 반 같은 경우는 A반 같은 경우는 내신 기초반, 그래서 내신을 이제 좀 기초적으로 집중해가지고 나가는 컨셉이고, B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정시 시작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정시 시작반. 그래서 수학원, 수학2 기초가 너무 약하다. 근데 이제 내신이 너무 좀 안 좋다. 수학 내신이. 그러면 수학2 공부하면서 수학1의 기초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진행하는 반이 이제 10% 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념이랑 수능 3점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미적분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 있으면 요 반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정규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특강인데, 요거는 제가 포인트만 딱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 편에 보이는 기사가 이제 올해 3월 달에 4월 초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 요거는 고1 친구들에 해당됩니다. 고1 친구들. 이수광. 그리고 오른편에 보이는 자료가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이수 권장 과목인데, 제가 5월달 설명회에서도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 조그만 글씨라서 잘 안 보이시는데 핵심 과목이 있고 권장 과목이 있어요. 1학년 친구들은 핵심 과목은 뭐냐면 우리 과를 오려면 필수적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고 와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권장 과목은 뭐냐면 우리 과에 오려면 요 정도는 하고 오렴,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 뉘앙스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 과목은 안 하면 감점입니다. 안 하면 점수가 깎여요. 권장 과목은 들으면 점수를 플러스 해줘요. 가점이에요. 가산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희대 화학과를 가려는 친구가 미적분 2를 안 해요. 고1 기준으로. 이과 미적분을 안 해요. 감점이에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2랑 기하가 내신에서 죄송합니다. 수능에서 빠졌죠. 고1 친구들은. 확통까지만 수능이 나오죠. 그러면 미적분 2랑 기하 안 해도 되겠네? 아니에요. 내신 하셔야 돼요. 이과 갈 거면. 이과에서 좋은 대학 갈 거면 내신 하셔야 돼요. 근데 내신이 어떻게 바뀌었죠? 진로 선택이 상대평가가 됐죠. 5등급제. 그럼 지금 2학년 친구들은 기하 공부하면 부담 없이 해요. 지금 2학년 친구들은. 절대평가거든요. 쉬워요. 근데 상대평가는 5등급제여도 인원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미적분 선택자가 예를 들어서 미적분 2를 학교에서 선택한 사람이 10명이라고 합시다. 1등급 몇 명이죠? 1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어머님들은 이 입시제도 변화하는 거 정말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수 과목이고 2학년 얘기를 하면 2학년에 이제 선택 과목 결정해야죠. 확통이냐 미적이냐 기하냐. 근데 2학년의 핵심 화두는 이과, 중위권, 중상위권이 지금 사탐이랑 확통으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대학 가거든요. 안 해도 갑니다. 점수 잘 나오면. 과탐에서 화학 선택해서 30점 받을 바에 생윤 선택해서 50점 받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고3도, 지금 N수생도. 저희가 작년에는 물화생지가 다 개설이 됐거든요. N수 정규반에서. 올해 물리화학이 제로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생지를 했냐? 아니에요. 작년에 사회문화 선택자가 저희 학원 통틀어가지고 20명이었거든요. 지금 사회문화 선택자 수업 듣는 친구가 여기 꽉 차요. 80명이에요. 다 글로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미적 사탐 조합이 제일 많습니다. 이과 친구들은. 지금 현재는. 그리고 그나마 조금 과학을 해서 나는 정말 극상위권, 서울대나 의대, 메디컬 쪽을 가겠다라는 친구들만 지금 과탐 2개 부여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2 친구들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목표가 어디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성한 이상 공대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나는 과학이 싫다. 그럼 사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의대를 가고 싶다. 과탐해야죠. 투도해야죠. 서울대 가고 싶다. 과탐해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특강은 고등수학 전과정을 이제 쭉 나간다는 거. 네, 그리고 모든 진도가 3주 안에 끝나고요. 특강 시간표는 저희 드린 시간표 맨 끝에 보시면, 맨 뒷장에 보시면 과목별로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반 들으시고 특강까지 추가적으로 들으시면 특강 수강료는 저희가 20% 할인을 해드립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영상 해놨는데, 근데 사실 이 영상이 저는 되게 좀 눈여겨봤는데,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네. 요거는 잠시만요. 유튜브 친구들이 이제 돈에 눈이 멀어서 이게 프리미엄을 사도 광고를 내보내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최근 동영상인데, 그 티처스 아시죠? 네, 티처스 이제 국제고 친구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국제고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한국 교육이 싫다. 네, 나는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거는 암기식 교육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공부를 하겠다. 근데 이 친구가 언어는 마스터예요. 국어, 영어 퍼펙트예요. 수학이 37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방송에서 나온 거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는 문제를 안 풀어요. 개념서를 보면서 개념을 이해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약간 이런 겁니다. 원은 왜 동그랄까? 비유를 하자면, 네, 직선은 왜 이름이 직선이지? 이거예요. 그 방송의 핵심 테마가. 그래서 우리 여기 정승재 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연습을 해야지 는다. 이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이 영상에.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면 수학은 안 늘어요. 그래서 저희가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반복을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한다는 게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를. 그 습관을 저희가 잡아드린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좋은 대학을 가려면 습관이 잘 잡혀야 됩니다. 아까 동탄국제고 전교 4등하고 전교 2등하고 했던 서울대 간 친구, 그 친구가 아마 영상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딱 한마디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본인의 학습 루틴을 유지하라고. 그 설명의 영상이 뭐냐면 국제고 외고 후배들한테 설명회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네 수행평가 핑계대지 마라. 수행평가 바쁘다고 해가지고 공부를 놓치는 건 아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최상위권과 상위권의 차이고 상위권이랑 중위권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친구들이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무언가 습관이나 학습 루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혀 있고 틀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연습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서 그걸 극복하면 좋지만 조금은 외부적인 도움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썸머스쿨의 마지막 학습 관리를 설명을 드리면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정확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할 거고 관리를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저희는 선착순으로 60명만 모집을 하고요. 총괄적인 관리는 제가 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밑에 수학 질문 받아주는 조교 선생님들 저희가 다 투입을 해서 관리 신청한 친구들은 10시부터 5시까지 언제든지 그 전담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모르는 거, 본인이 궁금한 거 전혀 없도록. 그러니까 그날 해야 되는 건 그날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문제 풀리는 게 썸머 관리의 목표입니다. 하루에 40문제를 그냥 푸는 게 아니죠. 완벽하게. 그래서 레벨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본반 10%반을 듣는 친구예요. 그럼 10%반 듣는 친구가 오늘 원의 방정식을 수업을 했어요.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조금 어렵거든요. 계산이. 그럼 그 계산하는 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40문제 유형서 나가가지고 매일 수학 40문제 나가서 하고 그 다음에 고2 친구들은 수투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뭐 미분, 그 다음에 적분, 그 다음에 뭐 앞쪽도 연속 이런 것도 어려운데 하루에 40문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가도록. 네, 그게 이제 썸머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총괄적인 관리를 제가 직접 진두지휘해서 진행을 할 거고 온라인으로 제가 화면 다 띄워놓고 학생 한 명 한 명 해가지고 안 돼 있는 친구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너 왜 이거 안 돼 있니? 제대로 해야지. 뭐 혼을 낼 땐 혼을 내고 아니면 독려할 땐 독려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그게 이제 썸머스쿨 학습 관리의 핵심이고요. 저희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브러리랑 사물함이 1인 1좌석으로 관리 신청한 친구들은 배정이 될 거고요. 몰입 프로그램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제가 출석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5시까지 수학 공부를 하는데 그날 해야 되는 미션을 다 완수를 하면 다른 과목 공부시키고 5시에 귀가시킬 겁니다. 네, 5시에 귀가시키고요. 만약에 오늘 할 미션이 안 되었다. 그러면 애석하지만 남아서라도 저도 초과 근무입니다. 네, 남아서라도 확실하게 시키고 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평일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났다? 그럼 아침 8시에 와서 공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5시에 끝나도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와서 10시까지 공부하는 거 가능합니다. 네, 뭐 뒤에 다른 학원이 있으면 당연히 가야겠지만요. 그리고 식사 관련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서 식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점심은 의무적으로 학원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도시락이 됐던 급식이 됐던 외출이 불가능하고요. 저녁은 자율입니다. 그래서 저녁은 나가서 사 먹고 와도 되고 네. 근데 제가 그 조사는 할 거예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학원에다가는 저 집에 가요. 어머님한테는 저 학원에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썸머 관리 신청한 친구들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머님이랑 크로스 체크를 해서 우리 재호의 스케줄이 어떻죠? 확인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공부 좀 시켜주세요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관리를 책임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데이터로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약한 유형,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래너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플래너도 저희가 관리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해라. 너 국어 숙제, 뭐 영어 숙제 이런 거 배분 잘해야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상담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나가는 보고서. 그래서 이거는 정규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2주마다 정기학습 보고서 발송해 드릴 거고 이제 시즌별로 이게 유형 분석이 누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떤 유형 약한지 이런 것도 다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학기 말에 네, 정기 학부모 면담 기간에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저도 열심히 재원생들 상담을 학부모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명회, 오늘은 사실 이제 입시 관련한 것보다 저희 학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린 거고, 저희가 이제 입시 설명회를 합니다. 네. 외부 연사 초청해서 어느 분 초청할 거냐면 일단 8월 23일 토요일 날 저희가 시간은 아직 미정인데요. 장소는 정했습니다. 장소는 롯데백화점에 있는 롯데시네마에서 할 겁니다. 네. 영화관 좌석 편안하게 오시면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1차 설명회 때는 저희 지난번에 5월 달에 설명회 해주신 메가스터디의 김창식 소장님이라고 티처스에도 나오십니다. 티처스에서도 나오셔서 이제 고1, 고2 관련해서 상담을 해주실 거고, 이때는 저희가 3P 수학이랑 로키 영어랑 대신하루 같이 해가지고 국영수 합동해서 입시 설명회를 진행한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제가 설명회 준비하면서 딱 요 장소에서 했던 건데,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37인데 네, 제가 23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군대를 30살에 가고, 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별명이 아이돌이었습니다. 네. 저랑 군대 동기가 G드래곤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GD가 저보다 한 살 많으신 형님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저도 강사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스타 강사를 꿈꾸면서 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인강할 수 있으면 인강하고, 그래서 했어요. 많이. 이거 제가 수업했던 건데 거의 여기 대강의실 꽉 차가지고 80명 놓고 특강도 해보고 많이 해보고 N수생 담임도 해보고 했는데, 불현듯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딸 낳으면서 좀 많이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교육계에 있으면서 스타 강사는 들어봤는데 본질이 잘못된 거 아닌가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어머님들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존재의 이유는 뭐죠? 학생이 스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생각이 갑자기 한 불과 1년 사이에 확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타 강사를 꿈꾸는 게 아니라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이랑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스타가 되게 만드는 게 나의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요. 정말 저는 공부 안 하면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저도 말씀드리면 감정의 동요가 적습니다. 저도. 네. 저도 적은데 화를 잘 안 내는데 엄하게 혼날 땐 정말 엄하게 혼내요. 그래서 제 사무실이 있는데 저 방 들어가면 애들이 뭐 그냥, 거기가 또 배경이 엄청 하얗거든요. 조명도 밝고. 그래서 막 진실의 방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리고 저희 조교쌤들이랑 같이 해서 학생이 스타가 되는 곳을 정말 조용하고 정말 정숙하고 정말 반듯한 교육 공간에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들 소개를 해드리고